확률 통계 5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3, 4차시에 배웠던 데이터 기술 방법, 데이터 기술은 영어로 하면 데이터 디스크립션 방법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경우의 수, 확률 관련 기본 연산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일 먼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을 파악을 해야 할 텐데요. 자, 이때 그래프야말로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디스크라이브하는 최고의 도구일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대표값, 산포도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각종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파이썬 기반의 AI를 위한 기초수학 확률 및 통계 12장, 13장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에는 크게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랑 C본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Matplot 사이트, 공식 사이트는 아래와 같고요. 그다음에 C본 공식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이 둘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각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Matplotlib 라이브러리 홈페이지고요. 다양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코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C본인데요. C본 같은 경우에는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강의 구성을 얘기하면요. 막대 그래프 그려볼 거고요. 원 그래프, 그 다음에 선 그래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 그 다음에 산점도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실습과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는 bar라는 것이고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 .pyplot이라고 해주고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plt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가로축에 쓰여지는 이름으로 애플, LG, others 이렇게 줬고요.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릴 데이터 값은 30, 50, 20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plt에 있는 subplo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괄호 안에는 그래프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figure size라고 해주고요. tuple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 단위는 인치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출력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가지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figure를 하나 리턴해주고 axis, 이거는 축입니다. 축들을 리턴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좌표 평면 한 개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이때 이 축에서 bar라는 함수를 노출하면 그래프를 가로에 쓰여지는 이름들이랑 세로에 쓰여 각각의 값들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막대 그래프를 생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를 화면에 출력하라 라고 하는 것은 plt의 sh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Matplotlib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pip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파이썬을 써도 되고 아이파이썬을 써도 되죠. import matplot library pyplot as plt. 그 다음에 names는 애플이랑 LG랑 others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axis plt의 subplot 그래서 여기 s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피규어 객체랑 액시스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바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names랑 데이터 데이터를 정하지 않았었네요. 네, 데이터는 30, 50, 20 됐습니다. x의 바, names의 데이터. 자, 에러가 났는데요. 잠깐 위를 보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콤마인데 점으로 잘못 찍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바 컨테이너 어떤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plt show라고 해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애플, LG, others가 나와 있고 30, 그 다음에 50, 20 높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세이브를 통해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를 그릴 때 옵션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는데요. 컬러라는 속성이랑 엣지 컬러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화이트, 엣지 컬러는 블랙으로 두었습니다. 자, 출력하는데 좀 버그가 있어서요. 파일에다가 코드를 쓰고 콘솔에서 실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컬러는 화이트로 하고요. 엣지 컬러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이 흰색이 채워지고요. 테두리는 검은색이 나오는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자유롭게 줄 수가 있는데요. 컬러 차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색깔은 RGB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16진수로 나타내면 샵을 붙이고요. 두 개씩 이게 RGB를 각각 0에서 255까지 나타내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FF가 255고요. 또 FF가 255. FF가 255.
그러면 흰색이 나오고요. 000일 때는 그 검은색이 그 나옵니다. 검은색이 이렇게. 네. 이처럼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R만 값이 크고 그린이랑 그 블루가 값이 작으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네, 초록색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00cc00 하늘색 한번 해볼까요? 33FFFF 33FF 였습니다. 쟤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6진수 33FF FFFF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색깔이 원하는 색깔로 옅은 하늘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원하는 컬러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 이름을 지정해 볼 텐데요. 축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축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AX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set X label, 그 다음에 set Y label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t X label AX에 set Y label 자, 이렇게 그 X 레이블이랑 Y 레이블을 지정을 했는데 뭐가 나오긴 했지만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한글이 나오도록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이틀도 미리 세팅해 놓겠습니다. AX set 타이틀 기업의 시장 점유율 컨트롤 S. 자, 이때 한글을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PLT에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값을 그 한글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PLT의 파라미터 설정은 RC 파라미터라는 그 딕셔너리에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폰트 패밀리에 그 맑은 고딕을 그 세팅해 주고요. 다음에 액시스 유니코드 마이너스 요걸 넣어줘야지 제대로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을 추가해 넣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세팅을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랑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에 지정된 한글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한글 출력을 위해서는 항상 이 부분을 코드 앞쪽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막대의 너비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width라는 그 속성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2를 넣은 경우랑 0.25를 넣은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컬러는 칠하지 않은 화이트로 할게요. 자, 화이트는 FF로 하면 화이트겠죠.
자, 위드스를 1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1로 했더니 꽉 차 있는 이런 그 그래프가 나왔고요. 0.2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0.25로 했더니 이 너비가 확 줄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범위의 4분의 1 수준의 너비를 가지도록 그렇게 가지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선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라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고, 그 속성으로 이런 세 가지 점, 그 다음에 점선, 그 다음에 점이랑 점, 이런 그 모양이 있습니다.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 스타일, 네, 실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써주면요. 다음과 같은 점선 엣지가 나옵니다. 테두리가 나옵니다. 또 점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프를 곧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림은 피규어 객체를 이용하고 save 피규어 그래서 파일명을 주고요. 그 다음에 transparent 투명하게 만들어라. transparent를 true로 하면은 이제 투명하게 되는 거고요. DPI는 600 DPI 정도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자, 여기에 a.png가 있네요. 그럼 이거를 b.png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b.png가 있죠. 네, 그림판에 사진 보기 그 파일에 읽어져진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흰색 부분들이 다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데다가 붙여넣기 하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단위로 막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애플, LG, 어덜스 이름은 똑같고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데이터를 각각 그려보는 그러한 그 코드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그릴 데이터가 3개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애플에 3개 그려져야 되고 LG, 어덜스에 각각 3개씩이 그려지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네임즈랑 데이터 1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아이고. 자, 30, 50, 20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그럼 다른 그래프도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의 색깔이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색에 두 번째 그래프는 제가 오렌지색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록색으로 그 녀석이 그렸습니다. 그 그래프를 얘를 먼저 그린 다음에 얘를 또 겹쳐서 그리고 또 세 번째 데이터를 또 겹쳐서 그려서 마지막에 이런 초록 두 번째랑 여기 세 번째는 20, 20, 20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초록색이 덮어버렸고요. 두 번째 값도 50, 60, 70이니까 결국 초록색이 다 덮어버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데이터는 30, 20, 10이니까 30, 20, 10 이런 식으로 겹쳐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겹쳐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겹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를 바로 옆에다 나란히 좀 옆에다가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너비를 좀 조정을 해서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위치도 좀 조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출력되는 위치를 0, 그 다음에 0.5, 1 위치에 그리라라고 했고요. 위드스는 0.25 4분의 1 크기로 그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POS 1은 0, 1, 2 일단 이 두 개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해볼까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그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여기가 전체를 1로 잡았고요. 0, 0.5, 1 이렇게 그 설정이 됐고 위드스는 0.25 4분의 1 크기만큼만 잡았습니다. 자, 이거를 0, 1, 2로 하면요. 0, 1, 2로 하면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POS 값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named 대신에 POS를 넣었을 때 name 대신에 숫자가 나오겠죠? 네, 숫자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0, 1, 2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 POS랑 bar을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S를 0, 1, 2로 일단 잡아서 첫 번째 데이터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두께를 0.25로 했으니까 이 위치를 현재 0 위치에다가 0.25만큼 이동을 시키고 두 번째가 기준이 1이니까 1에다가 0.25 그 다음에 2에다가 0.25 이렇게 값을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여기에다가 또 0.25만큼 그 떨어져서 그리면 딱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25를 더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0.25, 세 번째는 여기다가 0.25 이런 식으로 값을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POS 1, 2, 3로 그려줍니다. 자, 위치를 잘 잡아줬고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0, 1, 2 위치에 딱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거기서 0.25만큼 떨어져서 그렸습니다. 다음에 너비는 0.25니까 너비가 딱딱딱 맞겠죠. 0.25씩. 그렇죠. 요만큼이 1차이 나니까 0.25만큼의 간격이 띄어지게 그려집니다. 자, 네임이 빠지고 나니까 위치는 잘 지정이 됐는데요. 가로가 나타내는 것이 뭔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statics라는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0.25, 1.25, 2.25 이런 식으로 statics로 지정하는 값이 여기에 가운데에 출력이 됩니다. 자, 숫자 대신에 레이블을 또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도 지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static labels 해가지고 이런 문자가 출력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훨씬 보기가 좋죠? 2020년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이렇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색깔이 파란색이 애플이고요. 옐로우가 그 LG였고 어덜스였는데 여기 그 범례가 표시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그릴 때 그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레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얘를 출력해 주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색깔에 따라서 애플, 삼성, 어덜스라고 출력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LG로 하기로 했었죠. 보통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대로 쓰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흑백만 되는 경우에는 선 스타일을 좀 달리 줘서 그 막대 그래프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라인 스타일을 각각 달리 줘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틀을 set 타이틀 타이틀을 분기별 기업 점유율로 해서 최종 출력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코드를 전체 코드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코드가 다 보이도록 살짝 줄여놨는데요. 자, 처음에 import matplotlib library.pyplot as plt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쓸 수 있도록
rc parameters라는 딕셔너리의 폰트 패밀리의 값을 그 맑은 고딕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니코드 마이너스를 false로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다음에 name은 애플, LG, others라고 해줬고요. 데이터는 각 분기별로 3개씩 애플, LG, others에 대해서 애플, LG, others 이렇게 값을 줬고요. 다음에 서브 플롯이라는 걸 이용해서 피규어 객체랑 좌표 평면, 엑시스 객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일일이 0.25씩 위치를 증가시켜 가도록 해놨는데, 반복문을 쓰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POS1은 데이터 1의 길이가 3개니까 랭 통해서 어레인지 하면은 012라는 값이 나옵니다. 물론 numpy를 쓰지 않고 range 3 해도 되겠죠? 자, 여기 numpy를 쓰니까 위에 이게 빠져 있네요. import numpy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 있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POS는 첫 번째 POS1에다가 0.25씩을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POS1에 있는 값을 하나씩 끄집어 와서 그 값에다가 0.25를 더한 것을 이 리스트의 원소로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POS3은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리스트의 원소는 x 더하기 0.25로 하겠다. 그리고 그 x는 어디서 오느냐? POS2에서 하나씩 끄집어 온 값으로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직접 이렇게 입력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막대 그래프는 바를 통해서 그리고요. 다음에 레이블은 여기서 직접 줬습니다. 그리고 틱 x좌표에 쓰여지는 기준값들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줬고요. 틱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 레이블 값이 출력되도록 해줍니다. 위치는 이걸로 잡아줍니다. 다음에 레전드라고 해서 요것들에 대한 그게 표시되도록 지정을 해줬고요. 다음에 set title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plt show 해주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종 이 코드를 타이핑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위에서 numpy arrange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range, 그 다음에 iterator, iterable, iter, next, 이런 함수인데요. 이 함수들에 대해서 객체와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보면 tuple 012랑 range 3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for I in range 3이라고 하면 range가 012라는 값을 프린트 했을 때 012라는 값을 출력을 해 주죠. 자, 그래서 이 range라는 것 대신에 tuple 012로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른데요. 하나는
여기 리스트가 아니고 튜플 객체고요. 튜플 객체이고 또 하나는 range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그 type이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 보면 되는데요. range 3이라고 한 것을 type A라고 해주면은 class range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range는 range 객체를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거죠. type 1, 2, 3 하면은 튜플로 나오겠죠. 자, range 객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range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 목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함수 목록은 그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 목록은 dir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a에 dir a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들을 쫙 알려줍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입이라고 해주면 그 range라는 객체라고 알려주죠. dir a를 해보면요, 상당히 많은 그 함수 목록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ite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iter이라는 함수인데요.iter 함수를 다음과 같이 받아와 보겠습니다. b는 a에 iter이라는 자, 그랬더니 b가 뭐냐면 iterator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range iterator, iterator긴 iterator인데 range라는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iterator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range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 중에 iterator 함수에 주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했을 때 iterator 객체가 리턴하는 것을 b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보니까 range iterator라는 것이고요. 자, 위 코드에 따르면 iterator 함수 언더바 2개 iter 언더바 2개 함수는 iterator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iterator 객체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 dir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b라는 iterator 객체는 굉장히 많은 또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함수는 next라는 함수입니다. next. 그래서 b.next라고 해주면 0이 나오고요. 또 한 번 더 해주면은 1이 나오고 한 번 더 해주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주면 여기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 객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에 따르면 next 함수는 iterator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을 차례대로 끄집어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끄집어 왔는데 또 next 함수를 호출하면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ange라는 녀석을 보면 아주 특수한 객체를 반환을 하는데 이것을 반복 가능한 객체라고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뭐 iterable 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iterable 하는 객체는 iter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iterable한 객체에서 언더바 2개 iter 함수를 호출을 하면 반복 객체를 이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iterator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terator 객체는 next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ter 또는 next 이런 함수를 사용하려면 언더바 2개씩을 붙여주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자, 이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함수가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iter 갈로 열고 갈로 닫고 next 이런 함수인데요.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range 3 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A에 iter 해주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남겨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이터레이터 객체에 대해서 next를 적용하면 값을 하나씩 끄집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복 가능한 객체는 다음과 같이 그 list 함수를 통해서 list 객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list는 이렇게 만들죠. 빈 list 객체를 만들었고 B로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자, range 3 하면은 range 객체를 만들었고 A가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하나씩 끄집어 와가지고 B에다가 append를 하면 B라는 객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문을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list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는데 그 안쪽에다가 얘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터러블한 객체를 list라는 키워드 안쪽에 넣어주면 곧바로 list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